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죠. 정재엽의 핫플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지난달입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도 3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지, 각 지역별 특징 또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해 보실 만한 주제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면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신통기획 아니면 모아타운 이렇게 좀 양갈래로 나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신통기획이 어떤 지역들이 선정이 됐는지 그 지역들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지난 6월 30일이었습니다. 25년 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이제 후보지 8곳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122곳 이제 선정이 됐고요. 자, 일단 이번에 선정된 8곳이 어디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먼저 용산구 신창동 29-1번지 일대 고요. 전체 면적은 16,000제곱미터, 대략 한 5,000평 정도 되는, 조금 이제 재개발지로 따지면은 규모가 좀 적은 사이즈고요. 자, 그리고 구로구에서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로동 466번지 일대랑 개봉동 153-19번지 일대고요. 자, 각각 면적은 63,000제곱미터 그리고 27,000제곱미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도봉구는 도봉구 방학동 641번지 일대, 이렇게 이제 한 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흑석동 204-104번지 일대, 상도동 201번지 일대, 이렇게 이제 총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상도동은 8만 제곱미터로 굉장히 좀 넓은 면적이 이제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삼선동 1가 277번지 일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8곳을 추가로 선정이 된 곳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이 구역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용산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역일 것 같아요. 용산 어떤가요? 네, 많은 분들이 용산 관심 많이 가지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용산구 신창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일 겁니다. 좀 위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도를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이 용산 하면은 주로 재개발지 투자로 한다면은 뭐 위쪽에 이제 청파동이라든지 뭐 효창동, 용문동, 그리고 원효로 일대, 이쪽을 재개발 투자처로 많이 삼다 보니까 신창동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창동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면은 위에부터 해서 뭐 청파, 효창, 용문 있고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가 있으면은 이 용문동하고 원효로 3가 요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지역이 신창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신창동 뭐 29-1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전체 구역 중에서 사실상 반 정도는 원효로 3가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굉장히 큰 입지적인 특징이 있죠. 바로 옆에 국제업무지구, 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 국제업무지구 조성이 완료가 되고 이 신창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조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일부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교통하고 이제 개발 규모 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이라고 하면 일단 자차로 다니시는 분들은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수 있겠는데, 대중교통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상 뭐 5호선 마포역이라든지 뭐 6호선과 뭐 공항철도가 지나는 효창공원 압력, 그리고 1호선하고 경의중앙선 지나가는 용산역, 이 세 개의 역의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 지하철역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도보로 걷기에는 약간 좀 멀다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이제 거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불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멀긴 하지만은 그래도 걸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위치가 이제 딱 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5호선이든 뭐 6호선, 뭐 공항철도든 또는 뭐 1호선이든 경의중앙선이든 여러 개의 노선을 골라서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규모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면적이 아까 이제 한 5,000평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00평 정도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몇 세대 정도 들어서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400세대. 만약에 소형 평수로 쪼개서 많이 짓는다라고 하면은 한 600세대 정도까지 조성이 될 겁니다. 자, 요즘에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다 대단지를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400에서 600세대, 그러니까 500세대 남짓한 세대 수면은 사실 조금 이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규모긴 하죠. 거기다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뒤편에 있는 지역이 한 500세대 남짓, 뭐 중소규모 단지라고 하면은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 좋은 땅에 세대수가 적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용문동과 원효로 3가 사이에 있는 곳이 신창동입니다. 역과의 거리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국제업무지구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주목은 하고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구역들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구로구부터 갈게요. 구로동 466번지 일대고요. 여기가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구로역이 있고, 뭐 동쪽에는 대림역에 있고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4,000제곱미터로 뭐 어느 정도 준수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개봉동 153-19번지 일대고요. 면적은 27,000제곱미터, 대략 한 9,000평보다 이제 조금 작죠. 9,000평에서 좀 빠지는 면적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이제 면적이 크진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봉구 방학동이고요. 서울의 강부 끝자락 쪽에 위치한 도봉구 방학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입니다. 자, 여기도 1호선 방학역하고 이제 상당히 가까운 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북구 삼선동 1가 277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로가 있는 해화역 뒤쪽 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아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이제 구로동이라든지 뭐 개봉동, 그리고 이제 뭐 도봉구 방학동이라든지 뭐 성북구 삼선동 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지역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로동 4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이런 뭐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바로 옆쪽이 구로 차량기지거든요. 이 부지가 한 19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여기를 지금 현재 차량 기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량 기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전하고 이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뭐 확정이 됐다든지 뭐 뚜렷한 어떠한 계획이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차량 기지가 이전하고 이 넓은 부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로동 4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랑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쪽 지역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역들 특징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구로구 차량기지 부지가 진행이 잘 된다면 재개발 쪽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남은 지역도 만나볼게요. 저희 남은 지역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내에서는 3개 구역이나 선정이 됐더라고요. 어떤 곳들이죠? 네, 먼저 동작구 신대방동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에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고요. 신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구이긴 하지만은 바로 옆이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동작구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렴하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 신대방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대상지 바로 옆에 보라매 공원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 보라매 공원과 이제 대상지 사이에
보라매 병원이라고 대형 병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주변에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공원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뭐 상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동작구라는 지역적인 프리미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신대방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뛰어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다음은 상도동 201번지 일대 보겠습니다. 자, 상도동 201번지 일대 전체 면적은 한 8만 900제곱미터 정도고 대략 한 평으로 환산하면은 한 2만 5천 평 정도 될 겁니다. 요 일대의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고요. 7호선 장승배기역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7호선을 따라서 강남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하냐. 이 상도동 여기 일대가 대부분 다 재개발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지정 현황을 보면은 지금 여기 상도 23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이번에 지정된 곳이고요. 그 바로 옆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도동 242번지 일원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상도 14구역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에 선정이 되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상도 15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마친 지역이 있고, 마지막 옆에는 상도동 279번지 일원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도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된 곳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규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통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2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모으면은 대략 한 10만 평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큰 규모가 나올 거고, 아파트가 나중에 모두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1만 세대 이상 미니 신도시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현재 구역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은 여기 비어있는 쪽도 아마 재개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도 재개발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아파트 한 개 단지만 덜렁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이 모두 아파트 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흑석동 204-104번지 일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신창동과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될 지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냐? 눈치채셨을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가 과거 흑석 뉴타운 10구역이었던 자리입니다. 이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구역들은 진행이 이제 다 하고 있는데 10구역만 대략 한 2014년도쯤에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만 해제가 되어서 쭉 남아있다가 지금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성이 완료된 3구역부터 해가지고 5, 6, 7구역까지 그리고 뭐 9구역이나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1구역하고 2구역은 지금 현재 재개발 절차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이쪽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완료가 된 재개발 구역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이 9호선을 따라서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옆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작구 흑석동 후보지도 향후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5개 지역입니다. 장단점, 특징들 설명해 주셨는데 확실히 장점이 크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라고 해서 좋은 거 안 좋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기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그 상태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 이후의 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이후 과정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신속통합기획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지 공모하면서 이제 주민들 동의를 이제 받고요. 자, 이 주민 동의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구청에 접수하고 구에서 시로 접수하고 이제 시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8개 구역들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후보지 선정이 된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진위 설립해서 조합을 설립하든지 아니면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고요. 이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 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각종 업체들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자, 이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 관련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도 신속통합기획답게 여러 가지 심의를 따로따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통합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심의를 다 마친 다음에는 사업 시행인가 받고요. 뭐 그러면서 관리 처분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죠. 여기까지 모두가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로 재개발에 대한 절차가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주하고 착공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후보지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어떤 또 우여곡절이 있을지 사실 가늠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비계획안 수립이라든지 뭐 정비구역 지정 뭐 이런 이제 절차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해주고 또 과거에는 추진위 설립 이후에 조합을 설립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지원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심의 같은 경우에도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통합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도 많고 또 어떤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속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제 8개 구역 같은 경우에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 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여러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전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